자, 오늘 그 점과 좌표 여기 이지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을 해봅시다. 자, 일단 이지가 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지 약자입니다. 우리가 연습할 때 엑셀사이즈 해가지고 EX라고 쓰지 않냐? 우리가 엑셀사이즈 약자로 이렇게 많이 써요. EX, 뭐 EXE 뭐 이렇게 번호를 쓰거든. 엑셀사이즈 이거랑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 근데 얘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그젠플라이 뭐 그라티시아 뭐 해가지고 라틴어인데 라틴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럼 뭐 내가 만든 거냐? 내가 만든 건 아니고 그냥 다 책에 있어요. 책에서 많이 써. 그래서 이지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EX랑 똑같다고 보면 돼. 연습. 자, 1번을 보니까 세 점. 숫자 하나만 있는 거 보니까 수직선상의 점이겠네. 그렇지? 수직선상의 점은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거든. 위치. 점이라는 게 이제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 수직선상의 위치가 지금 마이너스 1, 4라는 위치가 3개 있는데 P는 어디 있는지 몰라. 모르죠? P는 지금 몰라요. 어디인가 P가 있어. P라는 점. 이 P라는 점의 위치를 모르니까 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AP라는 게 무슨 뜻이지? P와 점이와 점 P 사이의 거리. 그렇지. 거리. 거리는 원래 어떻게 하지? 오른쪽 잡혀야지. 차의 절대값이야. 누가 큰지 모르니까. 이게 AP. BP는 뭐냐? 차의 절대값. 누가 오른쪽에 있는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해. 두 점 사이 거리. 그 다음에 CP는 뭐냐?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제곱할 거야. 그러면 절대값의 성질 중에 뭐가 있어? 자, 절대값의 성질은 앞으로 자주 쓸 겁니다. 자, 절대값의 정의는 x에서 원점까지의 거리인데 정의는 거리인데 성질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질은 아주 당연한 성질. 절대값은 거리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지 않아. 두 번째 성질은 절대값은 마이너스 해봤자 똑같아. 3까지 거리나 뭐 마이너스 3까지 거리나 똑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절대값이라는 애는 제곱하잖아? 그럼 절대값이 없는 거와 같아. 그러겠지. x도 제곱하면 x제곱인데 마이너스 x도 제곱하면 x제곱. 다 똑같지. 그래서 절대값은 제곱하면 절대값이 없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절대값이라는 애는 따로따로 분리도 가능하고 합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네 가지가 절대값의 성질. 네, 너희들이 당분간은 아마 얘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당분간은. 4번은 언제 많이 쓰냐? 고3 때 많이 쓸 거예요. 4번은 잘 안 나올 거야. 나중에 나올 거야. 나중에. 우선은 지금 3번 성질을 꽤 많이 쓸 거다. 절대값은 제곱하면 절대값이 없는 것 같다. 자, 그래서 AP 거리의 제곱이 뭐라고? 그래서 BP의 제곱, CP의 제곱,
이게 최소 3x제곱 4x 2x 마이너스 6x 플러스 16, 21. 그래서 제곱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를 쓸 거냐? 실수의 기본 성질을 쓸 거죠. 왜 실수냐면 이게 좌표 세계이기 때문에 수직선이든 좌표 평면이든 전부 다 실수의 세계거든. 그래서 아무 말이 없지만 실수 조건이 있는 거야. 좌표가 있는 한. 그래서 아무 조건이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이 좌표의 세계, 좌표 세계라는 건 이제 이게 수직선이든 좌표 평면이든 좌표 세계는 전부 다 실수의 세계입니다. 실수란 말이 있는 거야. 좌표는 아무 말이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실수란 말이 있는 게 이 좌표 세계야. 자, 그러면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실수 그러면 자,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끊어졌었는데 다시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실수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실수의 대표 성질이 뭐냐? 실수하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실수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 그렇지. 실수의 대표 성질.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우리가 모든 수학, 그러니까 뭐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모든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수학의 전제 한 가지만 말해봐라 그러면 분모는 0이 아니다. 그게 가장 수학에서 기본 전제야. 분모가 0인 것은 취급하지 않겠다. 분모는 0이 아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질이고 그게 모든 영역에서 중요하다. 모든 영역. 나중에 수원이든 수투든 아니 뭘 하든 미적분을 하든 분모가 0이 아닌 게 핵심이고 그리고 실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성질은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렇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 3을 곱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거든. 양변에 18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18이야. 알았지? 그래서 만약에 최소값을 물어보면 18인데 근데 여기선 최소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고 있지? 최소가 될 때의 P의 좌표를 묻고 있지. 그러면 이게 18이 나오려면 X가 얼마가 될 때가 18인 거야 이게. 이 값이 18이 나왔다는 말은 이 제곱이 뭐일 때? 0일 때라는 얘기야. 그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가장 작은 값이 0이지. 바로 그때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때가 가장 작은 값이야. 0일 때가. 그래서
최소값이 18인데 그때 x값은 얼마냐? 바로 1입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물어보는 답은 P의 좌표는 1이다. 그래서 답을 쓸 때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P라고 쓰고 여기다 좌표를 1 이렇게 쓰면 돼요. 저기서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최소값이 나타낸 게 뭐예요? 최소값이 나타낸다가 뭐지? 그냥 최소 거리의 제곱의 최소값. 그냥 그 거리의 제곱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게 뭘 나타낸 건 아니고 그냥 너무 이렇게 생각을 너무 이렇게 확장하지 말고 그냥 그 자체만 보도록 해. 자꾸 확장해 버릇하면 점점 머릿속이 꼬입니다. 단순한 걸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게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채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네 셋 중에 키 제일 작은 사람 누구야? 그러면 얘요. 이 질문하면 답하면 되지. 선생님이 저런 질문하는 의도는 뭐지? 혹시 작은 사람을 불러서 뭘 일을 시키려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괜히 복잡해. 그치? 아무것도 아닌 일을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야. 키 제일 작은 애 누구야? 얘요. 아무 의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수학은 대체로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자꾸 자기의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너무 건조하고 냉랭해서 이상할 정도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도대체 이 아무것도 없고 냉랭한 얘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들 정도인데 이런 걸 이해하면 돼. 사람들이 그림 왜 그리지? 화가는 그림을 왜 그릴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뭐 돈 벌려고 화가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적어도 화가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런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그걸 목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화가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도 않아. 그림 그리는 이유는 그냥 별게 없어.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거야. 그걸 갖다가 좋게 얘기하면 자아실현. 자아실현이라는 게 뭔지 알아? 나를 실현, 리얼라이즈, 현실 세계에 드러내다. 나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야. 나라는 존재를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려.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나를 밖으로 드러내는 걸 그림으로, 음악으로 음악가가 되기도, 화가가 되기도 하고, 건축으로 건축가가 되기도 하고, 수학자가 되기도 하고. 똑같아. 수학하는 이유는 딱 하나.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수학이라는 건 굉장히 추구하는 바가 다 똑같아. 아름다움이야. 자, 미술은 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고, 음악도 마찬가지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야. 건축,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멋있어. 수학, 그래서 하는 거야. 그냥 멋있어. 수학이란 체계, 그냥 멋있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은 현실과 동떨어진 수학이 너무 많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실에 적용되는 수학이 한 10분의 1이면 10분의 9는 현실 세계랑 아무 상관없는 수학이야. 갑자기 막 n차원 직각 좌표계를 만들고 말이야. 와봐, 직각 좌표계가 3차원 3개만 가능한데 이걸 갖다가 n개
임의의 n개, 뭐 100개, 200개, 뭐 그냥 임의의 n개가 서로 수직인 공간이 있대. 말이 돼 이게? 100개가 서로 수직인 공간이 어디 있어? 근데 그런 게 있대. 그냥 수학은 그냥 가정하고 하는 거야. 그냥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지. 자, 중요한 얘기니까 너무 수학에 자꾸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체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 요 기본 전제만 잘 알면 됩니다. 실수는 제곱이 0보다 커나 같아요. 그래서 뭐가 최소라는 게 존재하게 돼. 이렇게 제곱 2차식으로 만들게 되면, 그리고 그때의 최소가 될 때의 x값은 그 제곱안이 0 될 때, 그러면은 그때가 최소가 된다. 자, 1번. 굉장히 아마 여러 문제를 푸는데 아주 기본 베이스인 문제가 될 거야. 1번이. 자, 두 번째 문제. 자, 이것도 우리가 종종 나오는 건데요.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 세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자, 세 점을 그냥 추상적으로 써주면 이렇습니다. 그냥 내가 추상적으로 쓴 거야. ABC 위치는 실제 이게 아니야. 그냥 추상적으로 쓰고 있어요. 자, 세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게 거리 같다고? 이 점. 이 점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외심이라고 부릅니다. 외심. 외접원의 중심. 세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얘를 이거를 수학에서 외심이라고 불러요. 외심. 자, 외심의 좌표를 구해보는 그런 문제인데, 구하는 방법이 우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방법, 거리로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는 해보려고 그래. 자, 여기를 AB라고 하고 여기가 자,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이 거리가 이 거리와 같겠지. 또 이 거리가 이 거리와도 같겠지. 어차피 미수가 두 개지, AB. 그래서 식이 두 개가 있으면 연립방정식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 두 개를 풀면 돼. OA가 뭐냐? OB OB는 이렇게 되겠죠? OC 이렇게 됩니다. 자, 연립방을 풀 건데 제곱하면 루트는 사라지겠지? 사라지는 모습이 보일 거야. 어차피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는 똑같이 사라질 거고요. 이거는 없애버리고 다 루트를 이제 이렇게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안에 있는 게 같을 건데 지금부터 하나씩 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수학을 잘하려면 전체를 보는 것도 가끔 필요하지만 대체로는 부분을 봅니다. 부분에 집중. 자, 이걸 계산할 때 뭐만 보냐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얘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봐. 얘만 있다고 생각하면 a제곱은 어떻게 되지? 사라지고 왼쪽에 마이너스 4a가 있지. 오른쪽에는 8a가 있어. 넘어오면 마이너스 12. 그치? 그 다음에 숫자는 16에다가 숫자는 오른쪽에 16, 32인데 왼쪽에 4. 그러니까 얼마 남았어? 28이 남았죠? 16, 32에다 왼쪽에 4가 있잖아.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예요. 아, 그럼 마이너스 좀 이제 저거 B 계산 아직 안 했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요거는 뭐가만 계산한 거지? A만 계산한 거지? 잠깐. 내가 A만 계산한다고 B도 계산했네. 자, A만 계산하면 다시 마이너스 4A 그리고 마이너스 8A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 자, B를 계산하면 이제 B만 있다고 봐봐. 그럼 B제곱이 사라지고 그리고 숫자를 보면 16, 4 됐다. 4로 나누면 자, 밑에 식을 계산할 거예요. 자, 밑에도 똑같이 생각하면 왼쪽에 마이너스 4A, 오른쪽에 4A니까 한꺼번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8A. B제곱, 오른쪽에 마이너스 4B니까 넘어오면 숫자는 4가 나와요. 자, 1번식을 고려해서 4로 안 나누고 2로만 나눌 거야. 왜 2로만 나눈 것 같아? 그래야 2B 같아져서 계산하기가 편하지. 빼면 뭐야? 1번에서 2번을 빼면 A는 5입니다. 자, A에 5가 들어가 봐. 자, A에 5가 들어가면 22. 그러니까 B는 얼마야? 그래서 원하는 게 그 점의 좌표가 뭐가 나온다? 5,11이 나온다. 차분하고 정확히 하면 돼. 천천히. 대신에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웬만하면 머릿속으로 합니다. 막 다 전개하고 쓰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돼? 틀려. 한번 해봐. 틀리지. 막 주저주저를 많이 쓰잖아? 틀려. 왜 틀리냐면 많이 쓴다는 건 집중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럼 틀려. 근데 이 안 쓰고 머릿속으로 하려면 초집중해야 돼. 그래야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거든. 그래서 안 틀리는 거야. 그래서 별로 쓰는 게 없이 끄적거리는 애들이 적중률이 훨씬 계산 적중률이 높은 이유가 머리를 더 많이 써서 그런 거야.
막 빼곡하게 글씨를 잔뜩 쓰고 해는 애들이 다 틀려. 왜? 머리를 안 쓰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 공부를 손으로 하고 있거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막 다 전개하고 왼쪽으로 넘기고 막 안 써도 될 식을 막 서너 줄씩 더 쓰고 있어. 다 틀려. 근데 이게 적게 쓰고 하려면 집중해야 돼.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자, 이거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계산이다. 거리가 같다는 거지. 세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연립방정 풀기, 계산하기. 자, 3번. 자, 뭐 맨날 하던 거죠. 이게 뭐게? X, Y하고 마이너스 1,0 사이의 거리. XY와 마이너스 1,0 사이 거리. 얘는 X, Y의 3,2 사이의 거리.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있고 3,2가 있지. XY가 어딘가에 있겠지.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이 거리의 최소값이 되기 위해서는 XY가 어디 있어야 될까? 마이너스 1,0 3,2 이렇게 이은 선분 위에 어딘가에 XY가 있어야겠지. 그럼 이 거리의 합의 최소라는 게 뭐가 된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다.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주면 X좌표의 최제곱, Y좌표의 최제곱 20. 그래서 답은 2루트 5입니다. 자,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개념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였어. 4번. 자, 뭐 이거 그냥 계산하는 거죠. 내분점 계산 그리고 이제 중점 계산까지. 내분점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지?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내분점은 n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거만 계산하면 되지. x 좌표끼리 계산하면 되고 y 좌표끼리 계산하면 된다. 자, 먼저 여기 16이 있고, 자, 먼저 3대1 내분점부터 계산해보자. 3대1. 그럼 어떻게? 3 플러스 1 써주고 3 플러스 1 써준 다음에 분자는 크로스 곱하기 x좌표만 쳐다봐. 먼저 얘만 쳐다보는 거야. 얘만. 자, 크로스로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번엔 y좌표 쳐다봐. 3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3. 4. 자, 두 번째는 1대5 내분점을 구하는 거지. 이거에 1대5 내분. 자, 1대5 내분점을 구하려면 여기다 2라고 5를 써주고 2라고 5를 써준 다음에 n 플러스 n. 분자는 역시 크로스. 처음에 x좌표만 쳐다봐.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y좌표.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2분의 31이요.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하지? 더해서 2로 나누기가 중점의 좌표.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2분의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2분의 1 2분의 4분의 9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자, 분수가 나왔군. 분수식 계산의 기본 원리. 그걸 여기다 하나 써봅시다. 분수식 계산의 기본 원리. 분수식이 나오면 분자 분모에 같은 수 곱하기. 이게 분수식 계산의 기본 원리야. 분자 분모에 같은 거 곱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1이다 이런 걸 계산한다 그러면 분자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할 거거든. 근데 어떤 수를 곱하는 게 좋을까? 그렇지. 분모가 사라지게 하는 각각 분자 분모에서 그 분모가 사라지게 하는 수를 곱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6을 곱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분자 분모에 6을 곱해. 그럼 얘가 어떻게 돼? 6을 곱하면 그래서 뭐가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분자 분모에 뭘 곱할 거냐? 4를 곱할 거예요. 그럼 8분의 얘는 얼마를 곱할까? 12를 곱해. 그럼 24분의 27 플러스 6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분의 3, 24분의 89 이렇게 되겠다. 계산에서 이런 그 중요한 원리를 모르면 자꾸 틀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정확한 원리로 계산해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 분자 분모에 같은 수 곱하기. 자,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지. 내분점 계산하고 중점 계산하기.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가 나와 있지? 각의 2등분선이 나와 있네. 그렇지? 자, 각의 2등분선의 성질이 뭐가 있었지? 우리가 이렇게 각을 2등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러면 자동으로 떠올라야 되는 공식이 뭐냐? AB 대 AC는 BD 대 CD입니다. AB 대 AC는 BD 대 CD. 각의 2등분선의 성질. 자,
여기다가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증명은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서 증명할 거예요. 이거랑 평행한 보조선. 평행선. 자, 평행하게 그은 다음에 이거의 연장선을 그려요. 그래서 여기를 2라고 그래요. 자, 평행하면 맨 처음에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 동의각, 억각이 같다. 평행, 동의각, 억각이 같다. 그러니까 동의각이 같아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은 억각으로 같아요. 그럼 뭐가 생겼어? 이등변 삼각형이 생겼어. 자, 그 다음에 이게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선과 닮음에 의해서 BA 대 A가 BD 대 BC입니다. 평행선과 닮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닮음의 가장 기본적인 평행선과 닮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그런데 A가 뭐랑 같다고? AC랑 같지? 그리고 순서를 바꿔 써주면 BA나 AB나 똑같으니까 A가 AC, BD 대 DC가 바로 CD. 그래서 이런 식이 생기게 된다. 알겠지? 그래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 AB 대 AC는 BD 대 CD. 뭐 좀 생각하다 보면 기억이 오래 갈 거야. 생각을 안 하면 뭐 1, 2주 내로 까먹지만 생각을 하면 3년 동안 안 까먹습니다. 이 인간의 생각의 힘은 굉장히 위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도 내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억은 아주 오래가.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아, 가계 이등분선이 AB 대 AC는 B 대 CD.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기억이 오래가고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기억이 된다.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A가 뭐냐? 2, 3. B가 C가 자, AB의 길이가 얼마? 'AC의 길이가 얼마? 몇 대 몇? 2대 1입니다. 그러니까 D라는 좌표는 BC의 몇 대면 내분점이야? 2대 1 내분점. 한마디로 BC의 2대 1 내분점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그래서 이거에 2대 1 내분점을 구하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2 플러스 1 2 플러스를 해주고 크로스 2, 4, 8 마이너스 2 이번 이제 X좌표 했지? Y좌표 2 마이너스 1 답은 2, 3분의 1이겠네요. 알겠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AB 대 AC는 BD 대 CD. 자, 또 이어서 6번 문제를 보면은 두 점에 대해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치를 구하라. 점의 좌치, 좌치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점의 좌치가 무슨 수치라고 했지? 어떤 점에 x좌표를 x라고 놓고 y좌표를 y라고 놓았을 때 xy의 관계식, 그게 바로 어떤 점의 좌치야. 그치? 자, 그런데 이 점의 좌치 문제는 항상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그냥 임의의 점의 좌치, 이 문제같이 그냥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치를 구하래요. 이제 뭔지는 모르고 그냥 임의의 점의 좌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점, 중점, 무게중심, 뭐 내분점, 구체적인 점의 좌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지금 임의의 점의 좌치란 말이야. 임의의 점의 좌치, 그 점을 모르니까 그 점을 그냥 뭐라고 그래? 그냥 XY라고 놓으면 돼요. P, XY 놓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다는 말은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제곱해도 같을 테니까 각각의 거리의 제곱을 계산해 주면 이렇게 되겠지. 자, 계산하자. x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2x,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10x가 얼마 남았어?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8이에요. 숫자는 오른쪽이 26, 왼쪽이 10, 그러니까 16. 8로 나누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게 답입니다. 임의의 점의 좌치, 임의의 점의 좌치는 그 점을 xy로 놓고 계산하면 끝이다. 좌치. 자, 그 다음 문제. 어, 7번은 뭐야? 구체적인 점의 좌치네, 그렇지? 중점. 그럼 그 중점을 구해. 구해서 x좌표를 x, y좌표를 y라고 놓은 다음 xy 관계식. 자, 여기 직선 위에 한 점 q가 있어요. 몰라. 잡아. 근데 이렇게 한 점을 잡게 되면 AB가 뭘 만족하지? A 플러스 B 플러스 3. 위의 점이니까 이걸 만족하고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 1, 3이 있어. 두 점의 중점의 좌치, 중점을 구해. 중점이 뭐야? A 플러스 구체적인 점을 구하는 거죠. 2분의 A 플러스 1. 더해서 1로 나누기, 더해서 1로 나누기. 중점 구했지? 이 점의 좌치가 무슨 뜻이라고? 이 점의 x좌표를 x라고 놓고 y좌표를 y라고 놓았을 때 이 xy의 관계식을 그 점의 좌치라고 그래.
어떤 점의 자취란 그 점의 x좌표를 x, y좌표를 y라고 놓았을 때 x와의 관계식. 자, 그런데 이걸 계산하면 a 플러스 1이 뭐냐? 2x고 b 플러스 3이 2y지? 그럼 a 자리에 뭘 대입할 수 있어? 2x 마이너스 1, b 자리에 2y 마이너스 3. 요 식을 이렇게 대입을 하죠. 그러면 이제 관계식이 나오겠다. 요거를 여기다, 요게 지금 과정이 되게 중요한 과정이야. 요거를 계산해 줘야 돼. 자, 대입해 주면 A 2B 그래서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4 2로 나누니까 이렇게 됩니다. 구체적인 점의 자취. 자취 문제 두 가지 전형적인 형태를 6번과 7번에서 보여주고 있다. 임의의 점의 자취 p, x, y로 놓고 계산하기. 구체적인 점의 자취는 지금처럼 구체적인 점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 직선 위의 점 q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잡아. 알았지? q를 잡아 임의로 ab라고. q라는 점을 잡고, 그런데 이 ab가 아무 점이 아니라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a 플러스 2b 플러스 3은 0을 만족하고 있고, 첫 번째 이제 q 잡는 게 생각이 들어야 되겠지. 점이 있어야 중점을 구할 거 아니야. 그렇지. 점이 없는데 뭔 소리 중점을 구해. 그러니까 점을 잡아야 돼. 그리고 나서 중점을 구해. 그리고 나서 그 점의 자취라는 건 x좌표를 x, y좌표를 y라고 놓았을 때 x와의 관계식. 자, 8번을 보면 갑은 A에서 서쪽으로 시속 2km, 을은 북쪽으로 시속 4km로 동시에 출발했다. 자, 뭐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이걸 좌표로 잡으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A는 어디 쓴 거야 그러면? B는 어디 썼지? 여기 썼습니다. 이걸 이제 X좌표, Y좌표, 좌표 평면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됐어. 자, 그런데 갑은 시속 2km로 움직입니다. 시속 2km라는 건 뭐야? 1시간당 2km씩 움직여. 자, 1시간에 2km씩 움직이면은 2시간은 몇 킬로? 3시간에 이렇게 움직이지. 그러면 X시간에 얼만큼 움직이냐? 2X 움직입니다. 자, 그러니까 X시간이 경과하면 얘가 어디가 있어? 8-2x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게 2X만큼 움직였으니까. B는 시속 4km야. 그럼 얘는 얼마씩 움직여? 4씩 움직이니까 X시간이 지나면 얼만큼 가 있어? 4X만큼 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위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해야 돼. 그래서 0, 마이너스 6 플러스 4X가 될 거야. 자,
자, 둘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것은 몇 시간 후인가? 둘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 둘 사이의 거리. 자,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계산하면 20x 24, 48, 48에다 32 그러면 64, 100 이렇게 되지. 자, 20으로 묶으면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의 최소값이 20인데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쓸 거야? 이거의 루트를 취한 이게 거리의 최소값이 됐을 거야. 지금 L은 거리고 지금 L 제곱을 계산한 거니까. 근데 이게 20이 될 때가 X가 얼마일 때야? 요 제곱이 0 될 때가 최소니까. 그래서 최소값을 갖는 그때 X값은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2시간 후에 둘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진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지 문제를 풀어보았고, 자, 이제 숙제 중에 질문을 합시다. 자, 질문을 하나씩 돌아가며 해봅시다. 명진이부터 해보세요. 자, 무게중심이 4,1이래. 그런데 AB의 거리가 루트 58이고 AC의 거리가 루트 10이야. 근데 BC의 길이를 구하래. 자, 그러면 지금 이 길이만 구할 거니까 지금 이 길이 그리고 물어보는 게 BC의 길이니까 뭐를 쓰는 게 좋겠냐? 바로 중선 정리를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중선 정리에 의하면 AB 제곱 AC 제곱이 2배의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이야. 이걸 이용해서 BM을 구하고 BM을 2배한 게 BC의 길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AM의 길이는 왜 알고 있냐면 이게 2대 1이라는 성질 때문에 알 수 있지.
자, AG의 길이가 얼마야? 계산해봐. AG의 길이. AG의 길이를 계산하면 이게 2루트 2가 나오거든. 그러면 2대 1이니까 GM의 길이가 이게 루트 2가 돼서 이걸 다 더하면 AM의 길이가 3루트 2가 되지? 이 길이가 3루트 2가 될 거야. 자, AB의 길이 이게 58이고 AC의 길이가 AM의 길이가 아까 3루트 2였지? BM의 길이 그러면 이 둘이 더하면 68이냐? 2로 나누면 그래서 x제곱은 얼마다? 이거의 2배가 BC의 길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BC의 길이는 8입니다. 길이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중선 정리는 그럼 길이 구할 때 말고는 못 쓰는 거야? 그렇지. 중선 정리는 길이 구할 때 쓰는 거야. 좌표를 묻는 문제에 쓰는 게 아니야. 다음 질문. 17번인데 이거 A, B, C, D 꼭지점들 위치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항상 이 수학의 문제인데요. 원래 그림이 없으면 원래 A, B, C, D가 자유잖아. 그치? 원래 자유 아니냐? 그런데 사람들이 치사해. 그래서 그냥 그림도 안 줘놓고 이런 순서거나 이런 순서입니다. 이게 그냥 뭐 그렇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안일하게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안일하게 낸 거고 실제 이게 뭐 모의고사나 수능이면 반드시 단서를 줘야 돼. 안 그러면 A, B, C, D는 자유야. 사람들이 흔히 그냥 뭐 A, B, C, D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이런 걸 우리가 관행이라고 합니다. 관행. 늘 그래 왔으니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야. 근데 수학은 정의하지 않으면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치는 자유야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평행사변이 될지를 모르는 거지. 자 봐봐.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와 있는 점들만 찍어. 그러면 5,4가 여기 있지? (3,-2는) 여기 있어. 그러면 1,a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 여기 어딘가에 a가 있고 b는 b,0이니까 x가 어딘가에 있지. 그래서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아. 그렇지 않냐?
사실 가능성이 많아. 여기에 있을 수도 있거든. 이렇게 평행사변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평행사변이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지? 이거 말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거 X는 이쪽에 있을 수 있죠. 이쪽에 어딘가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겠지?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면 AC의 중점하고 BD의 중점이 같다. 그걸 이용해서 풀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이걸 해보고 그리고 또 아까인 경우도 원래 해봐야 돼. 근데 이게 답이 하나라면은 아마 그냥 이렇게 ABC 순서대로 돌아간 것만 아마 답지에서 답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아.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 질문에 대한 답이 됐나? 또 질문. 모의고사 같으면 뭘 준다니까. 뭐 A, B랑 CD가 평행하다든가 뭐 이렇게 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37번. 자, 37번을 보면은 그림이 있네요. 그리고 3AB랑 2BC래요. 그럼 AB랑 BC가 몇 대 몇? BC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게 2대 3이야. 그래야 이제 이렇게 2BC가 3A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거리 B가 2대 3이에요.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창고를 지을 겁니다. 새 공장에서 보관 창고로 운반하는 비용이 각 공장에서 보관 창고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에 비례한다. 자, 이 말이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열쇠죠. 공장에서 보관 창고로 운반하는 비용이 각 공장에서 보관 창고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에 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의 합에 비례하는 것. 운반 비용을 최소로 하는 보관 창고의 위치를 구하라. 자, 그러면 지금 보관 창고가 어디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좌표로 놓을 거야.
알겠지? 좌표로 놓을 거야. 그러면 어차피 좌표로 놓을 거니까 A를 뭐 0이라고 놔도 되고, 그렇지? B를 0이라고 놔도 되고, 뭐 자유거든. 그래서 뭐 자기의 자유로운 취향에 맡길 건데, 이제 A를 0이라고 놔보자. 여기가 좌표가 0. 그럼 B는 좌표를 뭐라고 놓을 수 있을까? 뭐 그냥 2라도 놔도 되고, 아니면 저는 그냥 비례상수 쓰고 싶은데요. 그럼 뭐 그냥 2K로 넣어요. 상관없어. 뭐로 넣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실제 거리가 아니라 그 거리의 비가 중요한 거니까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지. 그래서 이걸 2라 놓고 5라고 놓든 2K로 놓고 5K로 놓든 차이는 없다. 어차피 나중에 그 위치가 몇 K로 나올 거라서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이게 봤어. 자, 그러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냐? 보관창고를 모르지? 보관창고 위치를 P라고 하면 P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냥 아무데나 잡아. 그럼 P의 위치는 모르니까 일단 X로 놓습니다. 자, 그러면 비용이 뭐라고? 비용은 거리의 제곱의 비례하니까, 자, 거리가 얼마? A까지 거리 얼마야? B까지 거리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이 거리의 제곱의 합에 비례해. 그러니까 비례상수를 아까 K는 썼으니까 M이라고 하자. 이렇게 됩니다. 비례한다는 말은 그냥 비례상수만 곱해주면 돼. 비례.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최소가 되는 x를 찾으면 끝이야. 3x의 제곱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14kx요. 그 최소가 될 때 x값을 찾는 거니까 30이 아니라 29K죠. (2a분의 b가 들어가면 얼마? 6분의 14니까 사실 뒤에는 이제 관심이 없어.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최소를 갖는다? 그래서 3분의 7이야. 알겠지? 그래서 x의 위치가 3분의 7k라고. 그럼 이게 3분의 7k를 이제 써놔봐. (0) 여기는 2k, 여기는 3분의 7k, 여기는 k입니다. 자, 그럼 이 위치를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A, B의 중점 아니고,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도 아니고, B, C를 1대8로 내분하는 점인가? 하고 봅시다. 자, 이 길이가 얼마? 3분의 1k요. 이 길이가 얼마? 3분의 8k요. 맞네. 1대8로 내분하는 점. 맞지? 그래서 답은
3번인 걸 알 수 있어. 자, 이 문제의 뜻에 맞게 이제 식을 세워줘야 돼. 비용은 각 공장에서 보관 창고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에 비례한다. 알았지? 각 공장에서 보관 창고까지 거리의 제곱, 그거의 합. 그 말을 잘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또 질문. 몇 번? 19번. 예. AP가 뭐게? 지금 P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X로 놓는 거지. BP X 마이너스 7. 이걸 또 풀어야 되네. 자, 이거 뭐 전에 많이 하던 얘기인데, 절대값의 합이 7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아냐? 이 절대값의 합의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에, 이게 절대값의 합의 그래프, 요게 이게 7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범위. 그래서 이 범위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 교점을 계산하고 요 교점을 계산해서 그 사이 범위인데, 이 교점은 이게 둘 다 플러스로 풀렸을 때 사고, 그 다음 왼쪽 교점은 둘 다 마이너스로 풀렸을 때 그래서 얼마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3에서 4까지요. 그래서 점 P가 수익선상에서 마이너스 3에서 4까지 위치하게 되지, 그것의 길이 바로 선분의 길이를 뜻하는 거야. 도형의 길이. 원래는 이제 도형의 길이라는 건 선의 길인데, 어떤 선의 길이가 도형의 길이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 P가 수직선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가 돼? 선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의 길이는 선분의 길이가 된다. 근데 어떤 도형이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거는 이 선의 길이는 원둘레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원둘레 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수익선상에서 움직이면서 선분을 나타낼 거라서 선분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4까지 선분의 길이가 얼마야? 7이죠. 길이 7. 자, 여기까지.